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식당들이 어렵죠,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다들 나름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, 그런 어떤 생존 전략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 냉면의 인기가 계속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냉면은 여름마다 새로운 냉면집들이 생기고 히트를 쳤죠. 아마 문정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냉면을 먹을 때부터 대단히 히트를 친 것 같은데, 그 전에 이제 박찬일 셰프의 강화문국밥 냉면이 생각보다 유명해요. 저는 그 초창기에 2018년에 되게 많이 가서 먹었는데 작년엔 좀 별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박찬일 셰프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냉면 광고를 말씀드립니다. 강화문국밥, 광화문, 여의도, 여기 두 군데 있어요. 올해 품질을 또 업그레이드 했답니다. 메밀 90%. 메밀 향이 난다고 얘기하고, 그리고 가오리 회냉면을 시작했다고 하네. 가오리 회냉면은 없었는데, 그래서 며칠 전에 강화문국밥에 가서 국밥을 한 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국밥이 더 맛있어졌어요. 극찬을 하는 데인데,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돼지고기 국밥이 경상도 음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서울식 국밥집을 만들었고, 맑은 곰탕, 돼지곰탕, 그것도 흔히 우리가 쓰는 돼지가 아니고 새로운 도록종, 또 YBD를 써서 만들었는데 국물 맛이 훨씬 좋죠. 그래서 돼지의 품종의 차이나 맛은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삶아 먹어야지 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가르침, 이런 거를 준 그 식당이 강함국밥, 그리고 옥동식 아닌가 해요. 그래서 박찬희 셰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식재료, 이 이태리 요리사인데 우리 식재료를 가지고 이태리 음식을 만들고 노포를 취재하고 이러면서 국밥을 한다고 그러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,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, 그러니까 한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게 쌍두마차가 된 거죠. 옥동식이하고 합정동의 옥동식과 강화문의 강화문국밥,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.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면 뭐 며칠 상관이니까 준비는 기간이 같았겠죠. 근데 같은 스타일의 국밥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의아해요. 그리고 초창기에는 둘 다 버크셔 K를 썼습니다. 지금도 아마 옥동식은 버크셔 K를 쓰고 있고, 강화문 국밥은 두루카 YBD로 바꾼 것 같은데, 바꿨죠. 그건 제가 소개해줬으니까 제가 아는데. 그래서 어, 흔히 쓰는 그 삼원교 잡종과 돼지고기가 다르다, 국물 맛이 다르구나라는 어떤 그 뭐랄까, 저도 못 느끼고 있었던 건데 그걸 보여줬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삼겹살만 먹었을까? 돼지고기가 맛없어졌다, 심심해졌다. 이건 뭐 제 이론인데 그 이론을 증명해 준 곳이 강화문국밥이에요. 뭐 그래서 강화문국밥 냉면, 사실 국밥집 그러니까 냉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근데 강화문국밥 냉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어떤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, 책도 쓰신 친구가 하나 있는데, 그 친구는 그래, 백석의 맛입니다. 백석이 좋아했던 맛입니다. 신 백석이 음식에 대해 조예가 많으셨죠. 그분이 좋아했던 맛,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근데 놀라운 건 그 2018년인가, 이것도 그 냉면의 품격이라는 이용재 평론가가 쓴 책이 있는데,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냉면집들을 평가하고 품평을 했는데 거기서 강화국밥이 1등 했어요. 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친구가 평가한 거는 박찬일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 한식과 양식의 이론과 경험을 고루 갖춘 서양 요리사, 한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결과물, 현대화된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다. 근데 제가 강화문국밥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최근에 들어서 냉면이 되게 이렇게 좀 분칠한 듯한, 뭔가 더 씌워진 강한 맛이에요. 그게 이제 어디야? 사실 우리 냉면이 그냥 전통적인 냉면의 수준은 우레옥,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갈비, 벽제갈비,
그리고 그 벽제갈비에서 나오는 봉피향 정도에서 파는 냉면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냉면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나온 냉면들은 대단히 맛이 강하고 식초나 겨자를 안 쳐도 될 만큼 진한 맛들을 자랑하는데 그 현대화된 냉면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화문국밥도 현대화된 냉면의 부류 속에 들어가는데 이 냉면은 그렇게 진하지 않고 강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박찬일 셰프 방송에 나온 거 보지만 말을 찬찬히 하잖아요. 그렇게. 근데 그런 어떤 성격대로 박찬일 셰프의 성격이 잘 표현된 냉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2 시즌에 가오리 회냉면 이런 건 한번 다시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식당들에서 나오는 것들 가능하면 유튜브로 홍보를 하겠습니다. 제 유튜브가 그렇게 힘이 있는 유튜브가 아니고 뭐 시작 단계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많은 기대와 좀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고깃집의 변화, 그 뉴노멀과 가치 소비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까, 어떤 식으로 고깃집이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. 5월 6일 정도 할 생각입니다. 정확한 포스터가 올라오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. 제가 외식서당이라고 조그마한 책방을 집 앞에서 해요. 책방이라고 하면 스터디룸을 하나 하고 있는데 착값만 받고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워낙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실 수도 있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미래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해 드릴까 해가지고 준비하는 작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정확한 건 포스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고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식당들이 어렵죠.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다들 나름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어떤 생존 전략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 냉면의 인기가 계속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냉면은 여름마다 새로운 냉면집들이 생기고 히트를 쳤죠.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냉면을 먹을 때부터 대단히 히트를 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박찬일 셰프의 강화문국밥 냉면이 생각보다 유명해요. 저는 그 초창기에 2018년에 되게 많이 가서 먹었는데 작년엔 좀 별 갈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박찬일 셰프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냉면 광고를 말씀드립니다. 강화문국밥, 강화문, 여의도 여기 두 군데 있어요. 올해 품질을 또 업그레이드 했답니다. 메밀 90%. 메밀 향이 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오리 회냉면 을 시작했다고 하네. 가오리 회냉면은 없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강화문국밥에 가서 국밥을 한 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국밥이 더 맛있어졌어요. 극찬을 하는 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돼지고기 국밥이 경상도 음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서울식 국밥집을 만들었고 맑은 곰탕, 돼지곰탕 그것도 흔히 우리가 쓰는 돼지가 아니고 새로운 두룩종 또 YBD를 써서 만들었는데 국물 맛이 훨씬 좋죠. 그래서 돼지의 품종의 차이나 맛은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삶아 먹어야지 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가르침 이런 거를 준 그 식당이 강화문국밥 그리고 옥동식 아닌가 해요. 그래서 박찬일 셰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식 재료 이 이태리 요리사인데 우리식 재료를 가지고 이태리 음식을 만들고 노포를 치즈하고 이러면서 국밥을 한다고 그러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 그러니까 한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게 쌍두마차가 된 거죠. 옥동식이하고 합정동의 옥동식과 강화문의 강화문국밥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.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면 뭐 며칠 상관이니까 준비는 기간이 같았겠죠. 근데
같은 스타일의 국밥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의아해요. 그리고 초창기에는 둘 다 버크셔 K를 썼습니다. 지금도 아마 옥동식은 버크셔 K를 쓰고 있고 광화문 국밥은 두루카 YBD로 바꾼 것 같은데 바꿨죠. 그건 제가 소개해줬으니까 제가 아는데 그래서 어, 흔히 쓰는 그 삼원교 잡종과 돼지고기가 다르다. 국물 맛이 다르구나. 라는 어떤 그 뭐랄까 저도 못 느끼고 있었던 건데 그걸 보여줬어요. 그러면서 아 우리가 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삼겹살만 먹었을까? 돼지고기가 맛없어졌다. 심심해졌다. 이건 뭐 제 이론인데 그 이론을 증명해 준 곳이 강화문국밥이에요. 뭐 그래서 강화국밥 냉면 사실 국밥집 그러니까 냉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근데 강화국밥 냉면 저는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어떤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, 책도 쓰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그래, 아, 백석의 맛입니다. 백석이 좋아했던 맛입니다. 시인 백석이 음식에 대해 조예가 많으셨죠. 그분이 좋아했던 맛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근데 놀라운 건 그 2018년인가 이것도 그 냉면의 품격이라는 이용재 평론가가 쓴 책에 있는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냉면집들을 평가하고 품평을 했는데 거기서 강화국밥이 1등 했어요. 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평가한 거는 박찬일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 한식과 양식의 이론과 경험을 고루 갖춘 서양 요리사 한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결과물 현대화된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다. 근데 제가 강화문국밥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최근에 들어서 냉면이 되게 이렇게 좀 분칠한 듯한 뭔가 더 씌워진 강한 맛이에요. 그게 이제 어디야? 사실 우리 냉면이 그냥 전통적인 냉면의 수준은 우레옥,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갈비, 벽제갈비, 그리고 그 벽제갈비에서 나온 봉피향 정도에서 파는 냉면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냉면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나온 냉면들은 대단히 맛이 강하고 식초나 겨자를 안 쳐도 될 만큼 진한 맛들을 자랑하는데 그 현대화된 냉면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화문 국밥도 현대화된 냉면의 부류 속에 들어가는데 이 냉면은 그렇게 진하지 않고 강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박찬일 셰프 방송에 나온 거 보지만 말을 찬찬히 하잖아요. 그렇게 근데 그런 어떤 성격대로 박찬일 셰프의 성격이 잘 표현된 냉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2 시즌에 가오리 회냉면 이런 건 한번 다시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식당들에서 나오는 것들 가능하면 유튜브로 홍보를 하겠습니다. 제 유튜브가 그렇게 힘이 있는 유튜브가 아니고 뭐 시작 단계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많은 기대와 좀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고깃집의 변화, 그 뉴노멀과 가치 소비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까, 어떤 식으로 고깃집이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. 5월 6일 정도 할 생각입니다. 정확한 포스터가 올라오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. 제가 외식사당이라고 조그마한 책방을 집 앞에서 해요. 책방이라고 하면 스터디룸을 하나 하고 있는데 착감만 받고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워낙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실 수도 있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미래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해 드릴까 해가지고 준비하는 작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정확한 건 포스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고하겠습니다. 오늘은